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영입니다.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바로 3.15 의거인데요. 오늘이 3.15 의거 6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주임환 3.15 의거 기념사업회장과 함께 3.15 의거의 의미와 또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3.15 의거 기념일입니다. 64주년 됐고요. 네. 자, 3.15 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이 열리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행사는 먼저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참배 행사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전 10시 마산에 있는 3.15 아트센터에서 국가기념일 기념식을 갖게 되죠. 예.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비롯한 정부 요인들, 네. 그 시민 학생들,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자, 64년 전 오늘입니다. 이승만 정권 독재 타도 또 부정선거 규탄 이런 함성이 마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자, 3.15 의거, 그러니까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궁금한 건 회장님께서 실제로 3.15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의미를 두고 보시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 3.15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그 유혈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3.15에 앞서서 대구나 대전에서 학생 시위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충돌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마산은 그야말로 전체 시민 학생들이 모여서 유혈 항쟁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충돌이 많았고 희생자도 많이 생겼죠. 예. 이는 바로 그 부정선거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 선거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됐죠. 그랬죠. 예를 들면은 3인조, 5인조, 9인조 조를 짜서 예. 그 서로 감시하고 공개하면서 투표함에 표를 넣도록 했고요. 예. 그 사흘 사전 투표란 말 들어보셨죠? 예. 40%의 표를 투표지에 찍어서 네. 미리 투표함에 넣어놓는 거죠. 있다가. 네. 그래서 참, 그리고 야당 측 그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력으로 막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투표율이 대통령은 120%, 부통령은 100% 나오는 것도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 수를 넘어가는. 네. 예. 그래서 그 통계를 다시 수정하느라 소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 예. 3.15 이거는 민주 국민의 정당 권리, 예를 들면 투표권, 저항권, 행명권 이 세 가지를 마산 시민들이 동시에 해냈다는 것이죠. 예, 예. 그 비무장 상태에서 있던 그 시민 학생이 무력을 가진 정권을 상대로 이겨낸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예, 예. 실제 3.15 때 발생했던 희생자 있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또 상황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2명입니다. 네. 그리고 4월 26일 날 부산에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마산 도심지에서 시위를 했어요. 예. 이 또 4명이 또 쓰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망자를 합쳐서 16명. 16명이었고. 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 16명의 연령을 보면은 예.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10대 청소년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봉기가 정말 대단했었죠. 네. 그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공장 노동자, 일정한 직업이 없던 청소년, 그리고 다방에서 구두 닦던 그 청소년. 정말 보통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체포된 사람에게 너무 공문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평생을 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분이 한 300명 됩니다. 아유,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 이유도 없이 집이나 거리에서 체포돼 가지고 예, 예. 구금됐던 사람이 약 1,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많은 희생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목이 이 마산에 집중하게 됐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바다에 수장됐다가 떠오른 김주열 학생. 예. 지금 봐도 믿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모습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정선거로 분노했던 시민들, 이 저항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죠, 당시에. 예. 마산 너그가 1차, 2차를 나누어 본다면은 그 2차 시위의 주 요인이 네. 김주열 학생의 이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마산 상고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군요. 이 학생이 3월 15일 야간 시위 때 참가했다가 마산시청 앞에서 체류탄에 맞아서 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김주일 학생이 실종 상태가 됐어요. 예. 간 흔적이 없었어요. 네네. 마산경찰서 박종표 경비주임, 이 경비주임이 김주일 학생을 시신을 묶어서 몰래 중앙부두 바닷가에 앞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실종됐던 이 학생이 27일 만에 그 바다에서 기적처럼 떠올랐습니다. 네네. 체류탄이 오른쪽 눈에 그 박힌 상태로 네. 정말 참혹했죠. 예. 한 어부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김주일 학생의 어머니가 그 권찬주 여사라고 계십니다. 예. 경남 함장 출신인데 이분이 아들이 실종됐으니까 근 20여일 동안에 마산 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울부짖으면서 우리 아들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마산 시민들이 그 김주일이라는 학생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음. 그 시신을 마산 도립병원에 옮겨 놓으니까 2만여 명의 시민이 몰려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 시신이 인양될 때 그 부산일보 허종 기자라고 계십니다. 예. 이 허종 기자가 그 참혹한 모습을 몰래 촬영을 해서 부산일보에 물론 실리고 전 세계의 외신을 타고 세계적인 빅뉴스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진이죠. 네. 네네. 마산시내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교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고등학생이 주역이 된 이 마산시가 바람을 타고 북상해서 서울에서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 하야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그 언론 반응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실제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실제로 언론의 용기 있는 보도가 없었다면은 예. 3, 4월 혁명이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솔직히 너무 큰 사건이기도 했죠. 네. 은폐하기에는. 예. 당시 이 지역의 마산일보, 지금이 경남신문이죠. 네네. 지금 그때는 마산일보였어요. 신문이 있었고, 부산의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리고 서울의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이런 1가지 신문이 마산의 특파원을 무더기로 보내가지고 엄청난 신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예. 그 신문 기사들이 결국은 국민 여론을 이끌게 됐죠. 예. 또 외국 특파원도 많이 왔습니다. 그 총탄이 쏟아지는 마산 현장을 생중계제로 전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네. 참 대단한 사건인데, 예. 그 총소리 요란한 그 데모 현장을 라디오로 생방송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전응덕 기자라는 분이 군중들 속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 인터뷰하면서 생방송하던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산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언론의 역할 때문에 생생하게 의거의 현장을 아실 수 있었고, 네. 체험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더욱더 불에 또 한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마산뿐만 아니라고 예. 그게 결국은 신문 서울까지. 방송을 타고 예. 전 국민이 알게 됐고 한마음이 되는 예.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취임식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만큼 자유, 민주, 정의의 3.15 정신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새겨서 미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3.15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재헌헌법 때부터 네. 그 헌법 전문이 먼저 나오고 제1조, 2조, 3조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네. 전문은 그야말로 그 헌법의 취지와 방향을 설정하는 하나의 선언문이 됩니다. 예. 현재 이 우리나라 헌법 전문 앞기제를 잠깐 보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네. 그런데 요즘 대통령께서나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에 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예. 전문에 넣겠다. 이런 요즘 많이 약속을 나오고 해요. 있죠. 네. 그 역사적인 순서나 의미를 보더라도 3.15는 5.18에 앞서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영원한 균형, 국민 화합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15 이거와 광주 5.18을 헌법 주문에 같이 함께 넣어야 균형 있는 헌법이 되고 역사의 흐름을
제도로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그러니까 민중의 저항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정신이다. 네. 그래서 그 구분 지을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의미로 또 해석해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전문에 새겨야 한다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매우 가깝잖아요. 3.15와 4.19가. 그래서 이제 4.19가 사실상 3.15의 정신을 모두 담아서 시민혁명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4.19가 있는 만큼 3.15 의거의 정신이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꼭 그게 필요한 사항이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입니다. 예. 그 마산과 서울이 천리나 떨어져 있지만은 예. 또 작은 도시지만은 여기에서 일어난 진짜 마산 시민들의 순수한 그 용기와 걸기 이게 없었다면은 4.19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뭐 3, 4월 묶어서 3, 4월 혁명이라 할 수 있지만은 당연히 이 지역인민의 생각으로 봐서는 3.15 이거는 헌법 전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이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요즘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2번 봤는데요. 아, 2번 보셨어요? 우리 사회자님 보셨어요? 아, 저는 안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떠셨어요? 그 영화가 괜찮기 간단하게, 때문에 예. 괜찮기 때문에 많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어,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독립운동도 하고 예. 건국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에는 그 연합군 지원을 받는 큰 공적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그 다룬 영화도 나와서 상당히 그 관심을 끌었거든요. 예. 이 같은 다양한 입장의 작품이 나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예. 우리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기념화, 우상화한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영화의 내용이요?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 사패부터 현 정부부터 예. 현재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 사업을 키우는 걸 보면은 아 이거는 우상화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결정적인 오점이 있습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린 그 망각에서 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초심을 잃어버린 망각. 네. 어떤 초심이죠? 그 이분은 젊은 시절에 정말 나라 독립과 민주국가를 만드는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장기 집권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이념을 다 잊어버리고 아 내가 정신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예, 아 국민들 유산은 뭐 좀 묻어도 되는구나. 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4.4 입견 아시죠? 알죠. 예. 네. 이런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헌법을 2번이나 바꿨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독재의 길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변 측근들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부를 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그걸 방치했습니다. 예, 부정선거가 또 만연하고. 특히 이제 선거 때는 전 공무원을 동원하고 예. 심지어 학교 선생님까지 부정선거에 나서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네네. 부정선거 책임자로 물러나신 분을 자칫 우상화한다면 이것은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을 어긋나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줄 게 별로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승만 정권의 망각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온 것인데 이렇게 계속 우상화 쪽으로 가게 돼버리면 우리가 그 이승만 정권이 망각했던 그 사실을 망각하는 예,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그래서 되고요. 예. 그 민주주의가 다양한데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3.15 의거 특별법 지난 2021년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특별법 제정 이후에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좀 변화했었습니다. 3년 전에 그 3.15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죠. 예, 이 법률에 따라서
3.15가 어떤 사건인지 진상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작업은 주로 그 마선 오동덕이 사무소가 있는데요. 진실하에 이군의 마선 사무소. 네네. 여기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490여 분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조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네네. 현재 이분들 가운데 한 70%가 조사를 마쳤고 네. 금년 안에 그 신청자에 대한 이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네. 조사가 만료가 되면은 내년도에 이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후 조치가 있을 것인지 내년을 또 대봐야겠군요. 많은 지금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490여 분 정도. 근데 이분들이 당시 의거에 그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로 그 진실규명 작업에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네. 많이 어렵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사회자님께서 아시다시피 64년이 지난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 있던 대부분이 8순, 9순이 되셨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이 노인분들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던 자료를 찾는데도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이 생계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이니까 자료들 뭐 제대로 가지고 있긴 했겠습니까? 예, 예.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그 증언과 이런 것들을 모으다 보면 조각이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네. 그럼 하나의 진실의 줄기는 잡힐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어떤 성과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니까 이게 워낙 그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해주시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큰 줄기가 지금은 작지만은 이게 자꾸 이 둥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근데 정부나 정치권에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네. 예,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왜 안 챙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핵심적인 내용은 예. 3.15 이거 특별법이 가장 큰 맹점이 있다면은 배상이나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예. 알려진 내용이죠. 예. 그 말로만 명예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국가에서 아무래도 뭐 국가에서 보상 대책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그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서 진실이 규명된 분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3.15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3.15 정신을 시민들에게 계승하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회장님. 네. 네,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여 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 특징적인 것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한 연중 한 30여 개 그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우리 기념사업회 목적은 딱 두 가지인데요. 물론 기념 3.15 이거를 기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정신을 개성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유족들이나 부상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우리 사회나 나라의 도움이 있어야 하겠죠. 특히 그 2세, 3세들이 이제 자꾸 연령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정의로운 민주 정신을 갖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지금 많이 지원하면서 또 문화예술, 체육 행사도 추진하고 학술적인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실 것이다만 2010년도에 MBC 경남이 그 누나의 3월이라는 좋은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죠. 예. 지역 방송사가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전국을 다니면서 서울, 강주, 마산, 뭐 대도시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상당히 반응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회장님.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크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국가기념일인데 너무 조용하다. 오늘 뭐 하는 날인지 국민이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3.15 이거는 이제 64년이 지났는데 예. 추모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축제일로 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혁명 기념일이 되면은 시가지 전체에서 불꽃 축제를 올립니다. 예. 그리고 온갖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또 관광객도 많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보다 진취적인 입장에서 보다 미래적인 입장에서 밝은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이 예. 또 우리 방송사도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젊은 세대들에게 3.15 정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죠. 요건 좀 특징적으로 좀 잡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조사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60% 이상이 3.15가 뭔지 잘 모른다. 네. 이런 조사 통계가 아니, 있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에서 체득하도록 교육하는 거. 예. 참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 경상남도 의회에서 3.15 의거 대단 교육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교육 조례에 따라서 현장 교육을 많이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원로 세대와 손자 세대가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기회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덧붙여 말씀해 드릴 것은 현재 그 마산 바닷가 마산 해양누리공원에 아, 네. 민주주의 전당이 지금 예. 건립되고 있습니다. 한참 공사 중이더군요. 예, 현재 예. 건축 공정이 한 50%인데요. 빠르면은 올 연말, 늦어도 내년 봄에는 문을 열어서 시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민주주의를 같이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 전당이 될 것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회장님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십시오.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발돋움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아, 코리아는 정말 민주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67개국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한국이 항상 12위에서 20위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북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빼고 나면 사실은 코리아가 에서에서는 가장 1등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수위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를 낮추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같은 성취는 정말 앞서간 세대들의 피와 눈물로 이룬 것이죠. 10일에는 제22대 총선이 열립니다. 방송사도 우리 현장 취재도 해야 되고 후보자 토론 방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표 방송 때문에 매우 바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바른 선거, 공정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밑바닥 민심이 거울처럼 반영되어서 우리 선진국에 관한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임한 3.15 의거 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포커스 경남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